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도봉산 정상인 신선대를 오르는 가장 대중적이고 무난한 코스, 도봉산 마당바위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험한 산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봉산 Y계곡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험한 코스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코스 중에 하나죠. 그만큼 굉장히 험한 코스인데 마당바위 코스는 비교적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험하지 않아서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코스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봉산 자체가 740m로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북한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죠. 도봉산 정상에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등산이나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고요. 체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완주를 못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만약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낮은 산들에서 연습을 하고서 올라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이 코스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등산 없이도 충분히 오르실 수 있을 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지대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정상부가 굉장히 험해서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고 오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서울 좀 외곽이지만은 도봉산역에서 도보로 출발할 수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경은 우선은 도봉산 정상인 신선대에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중간에 마당바위에서 보는 풍경이 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에서 볼 수 있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선대에서 바라보는 도봉산 좌우남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진은 실제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포대 능선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도봉산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봉우리이고요. 도봉산 정상에서 북한산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진짜 좋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서울에서 등산할 때마다 정말 복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있는 포토스팟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스팟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마당바위에서 북한산 방향 그리고 우이안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마당바위에서 서울 시내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길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광륜사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도봉산길 86-1번지예요. 광륜사가 여기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땐 도봉산역에서 나오셔갖고 길을 건너시면은 이렇게 시장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서 쭉 오시면 되고요. 아마 주말에 가시면은 등산복 입으신 분들이 한 200분이 우르르 몰려갈 거예요. 그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차를 가져가실 경우에는 여기 도봉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이쯤에 있어요. 시간당 3,000원 정도고요. 도봉산 국립공원에 접어들면 광륜사에서 왼쪽으로 해서 도봉서원을 지나서 도봉대피소를 지나서 천축사를 지나서 그리고 마당바위 그리고 이렇게 신선대로 오르는 코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행 난이도는 마당바위로 올라서 이렇게 다락 능선으로 내려오는 기준으로 한 8.7km 한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건 다락능선 편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락능선을 가려면 일단 Y계곡을 지나야 되고요. Y계곡은 엄청 험합니다. 그리고 Y계곡을 건너면은 포대능선이거든요. 포대능선에서 다락능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하산 코스로 전혀 추천을 하지 않고요. 만약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락능선으로 올라서 마당바위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도 보통 그렇게 다니고요. 자세한 거는 또 제가 다락 능선편을 제작할 예정에 있으니까 차후에 다락 능선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곳을 싫어하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마당바위로 올라서 마당바위로 내려오시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오르다가 이렇게 마당바위에서 주봉을 거쳐서 신선대 찍고서 산악경찰 구조대 방향으로 내려오서 이렇게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좀 추천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마당바위로 신선대에 올라가는 건 약 3km 정도고요.
올라가시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복 한 4시간 정도 소요될 거고요. 최고 고도는 한 740m 정도고, 그리고 상승 고도는 한 683m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꽤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산이 익숙하지 않거나 등산이 처음이시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쉬운 코스들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일단 등산을 시작하면 도봉서원까지는 거의 평탄한 포장도로이고요. 도봉서원을 지나서 본격적인 산행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코스이고요. 마당바위까지는 좀 할만한데요. 마당바위에서 한 800m가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력 소모가 많이 크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다녀오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대부분의 코스가 평탄해서 등산화가 없어도 괜찮지만은 마지막 신선대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험해서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세한 건 또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진 한 장씩 보고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가 도봉산 공영 주차장이고요. 저는 여기 주차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저 뒤로 도봉산이 보이죠? 도봉산 바위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주차장을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틀면은 이렇게 노점상들이 있는 길을 좀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중간에 갈림길이 있는데 사실 어디로 가나 만납니다. 어디로 가셔도 돼요. 등산복 관련한 매장이 많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오시면은 여기 도봉 탐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도가 옆에 크다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현위치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봉서원 거쳐서 도봉대피소에서 마당바위로 가서 이렇게 신선대로 가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스탬프 투어 여권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한 7월 정도부터 배포를 했는데 금방 떨어지고 그래갖고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얼마 전에 추가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갔더니 요번에 좀 받았습니다. 다행히. 네, 이렇게 도장도 북한산을 찍어 주셨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어졌고요. 저는 앞으로 국립공원을 많이 갈 예정이니까 좀 요번 기회에 받았고요. 만약 이 스탬프 여권이 좀 탐나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수량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리 방문하는 지역 전화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가시는 거 좀 추천을 합니다. 네, 도봉 탐방지원센터를 좀 지나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네, 조금만 더 가면 여기 도봉산 광륜사가 보입니다. 광륜사를 지나면은 이렇게 삼거리가 나타나고요. 옆에는 이렇게 북한산 생태탐방원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광륜사 옆에 여기 삼거리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다락능선으로 이어져요. 오늘 코스는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 표지판에 보시면 이쪽은 다락원이라고 써 있고 여기 자운봉 따라서 여기서부터 한 3km 정도 왼쪽으로 산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장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요.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가시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아까 삼거리에서 다락능선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길과 이어집니다. 여기는 계곡을 따라가다가 쭉 올라가서 나중에 다락능선과 만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스는 뭐 나중에 제가 다락능선 코스, Y계곡 코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때 네,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원봉 방향 500m 안에도 500m는 거의 평지죠. 한 1km 정도는 거의 평지입니다. 네, 옆에 계곡이 있긴 한데 계곡이 그렇게 특별히 예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 코스를 몇 번 가봤는데 물이 없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갖고 물이 좀 있었는데 저는 물이 없는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수터가 있는데 저는 하산길에 물이 부족하면 종종 이용하는 코스인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음용 부족합이었어요. 비가 온 지 얼마 안 될 때에는 약수물을 먹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약수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계곡이 물이 엄청 맑긴 했습니다. 네, 물소리가 굉장히 뭐 좋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서도 정비를 하고 출발하실 수가 있죠. 현재 해발이 한 103m 정도이고 신선대가 한 740m 정도 되니까 640m 정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죠. 네, 옆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도봉서원 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봉서원이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현재는 뭐 터만 남아있고 뭐 볼 건 없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요, 이렇게 다리가 나오고 오른쪽에 자운봉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우이암이나 아니면 보문 능선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원봉 쪽으로 빠지셔서 등산을 오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입구 같은 곳이 있고요.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였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초반에는 조금 평탄한 편입니다. 등산을 시작하고 한 5분만 있으면 이런 스팟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보이는 선인대가 정말 멋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이 유난히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정말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이 코스는 좀 안타깝게 그렇게 조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무난하긴 하지만은 조망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다락능선이나 포대능선, 뭐 아니면은 오봉 코스, 뭐 이런 코스에 비하면은 사실 조망은 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런 조망 좋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가팔라 보이는 계단도 있지만은 중간중간 이렇게 평탄한 곳도 있고 평지 오르막이 반복되는 계곡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곡 자체는 그렇게 예쁘거나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계곡물이 흐르긴 하는데요.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죠. 네. 현재 이제 도봉 대피소까지 왔고요. 네, 여기가 도봉 대피소 화장실인데 국공이다 보니 산 안에도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등산을 하실 때 똑같은 길을 갔다 똑같은 길을 오는 거는 조금 지루하잖아요.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도봉 대피소까지 와서 마당 바위까지 와서 관음암 쪽으로 빠지다가 주봉 거쳐서 이렇게 신선대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가 그나마 조금 덜 지루할 거니까 네, 이런 코스도 좀 추천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도봉탐방지원센터로 왔는데 마당바위를 통해서 신선대 올라가는 코스를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축사 방향으로 오르시면 됩니다. 네, 여전히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조금 긴 계단도 나오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코스를 그래도 못해도 한 5번은 왔을 텐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건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올해 장마가 워낙 길어서 산에 물이 많아서 이런 것도 보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대봉산 천축사의 일주문이고요. 해발 330m 정도이고 조금만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천축사로 빠지는 길이 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한 번도 안 들러왔습니다. 네, 여기서 마당바위까지 300m 그렇게 만만치 않은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금 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지대가 없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코스입니다. 충분히 운동하러도 올라갈 수 있는 코스예요. 네, 이런 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요. 곧 마당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고양이를 만났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참 서울 산들에서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렇게 마당바위가 나오고요. 마당바위는 보통 넓고 평평한 바위를 보통 마당바위라고 부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기억나는 것만 여기 마당바위가 있고 관악산 마당바위 있고 수락산 마당바위가 있을 정도로 마당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 풍경이 좀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좀 많이 쉬어들 가시고요. 간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우이암이고요. 이 뒤로 북한산이 보이는 풍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죠. 서울 시내 뒤로 이렇게 용마하천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나마 이 코스에서 풍경이 좋으니까 여기서 좀 충분히 쉬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또 좋은 게 이 뒤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당바위에서 구조대 삼거리를 거쳐서 신선대로 오르고 있는데 일단 매우 어려움입니다. 그만큼 경사가 심하다는 얘기고 저는 사실 이걸 못 믿겠는데 경사가 64.7도 52도라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입니다. 정말 가파르기로 유명한 등산로 중에 하나가 설악산 마등령이거든요. 거기도 47도인데 여기가 64.7도라는 거는 퍼센트지만 도가 아니라 사실 64.7%라는 거는 경사가 60도라면 이런 경사라는 건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 자운봉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봉을 거쳐서 가실 분들은 관음암 방향으로 가시다가 주봉 방향으로 빠지면 됩니다. 저도 가보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참 설명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이런 길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직 그렇게 가팔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시뻘건 800m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한 700m 남았는데 시뻘겋죠.
네, 여기서 100m는 이렇게 중간중간 험한 구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구조대 삼거리입니다. 산악구조대에서 오시면은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당바위에서 올라와서 이제 자원봉까지 가는데 이 400m가 정말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400m밖에 안 되는데 400m가 한 40분 넘게 30분 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경사가 꽤 가팔라지고요. 여태까지 보았던 사진들과 다르게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졌죠. 이렇게 너덜길을 따라서 쭉 오릅니다. 네, 계속 같은 풍경이고 400m 동안 계속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네 발로 기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고양이를 만났는데 야, 너 사람이 오는데 왜 안 피해? 고양이가 그것 때문에 엄청 놀랐잖아. 엄청 놀랐거든요. 뭐 꽁에서 아이고 놀라라 그러는데 고양이가 나를 꿈뻑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상을 찍고 막 말을 거는데 애가 도망갈 줄 모르는데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유, 먹을 게 없어서 못 줬네요. 이 부분에서 고양이 좀 많이 만나는데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마지막 계단이 나옵니다. 데크 계단이 나오면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크 계단이 나오면 여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도봉산 표지판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대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험한 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꽤 험합니다. 저는 평일이었는데 주말에 가면은 사람이 꽤 많아서 꽤 밀립니다. 저는 그래서 주말에 오면은 잘 안 올라가요. 마치 백운대 같아요. 북한산 백운대 가면 그 마지막에 올라가는 구간이 꽤 길고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길진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는데 좀 사람이 많아서 전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사람 많을 때는. 여기 얼마나 험한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영상을 좀 찍어 왔습니다. 내려갈 때 찍은 건데요. 저는 좀 암릉을 잘 타는 편이어서 한 손으로 했는데 네, 이런 길을 올라갈 때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내려올 때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서 돌이 화강암인데 반들반들해져서 미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디드셔야 돼요. 내려오실 때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돌아서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암릉 타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안 되겠다. 네, 너무 미끄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을 집어넣고 내려왔습니다. 두 손을 다 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위험한 짓입니다. 저는 좀 미련하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런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신선대 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주말에는 사람이 더 많고 꽤 붐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신선대 정상 726m인데요. 사실 도봉산 최고봉은 요 옆에 있는 자오남입니다. 자오남, 자원봉 둘 다 불리는데 여기가 740m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험해서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선대가 사실상의 정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신선대가 보이고요. 여기가 아마 선인대 같아요. 그 뒤로 이렇게 서울 강북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거는 그 뒤편으로 포대능선입니다. 이 길을 포대능선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다락능선 편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다락능선을 따라 올라와서 그럼 포대능선과 만나고 포대능선에서 Y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신선대로 오거나 혹은 사패산에서 포대능선을 따라서 오거나 혹은 망월사에서 포대능선으로 올라서 오거나 그럴 때 이용되는 길이고요. 이 코스가 굉장히 험하고 예쁜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송추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북한산 방향입니다.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아유, 좋아요, 정말. 참 서울에 있는 산인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참 서울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충분히 쉬시고, 네, 그리고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 하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산은 뭐 편한 코스로 하산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포대능선 방향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Y계곡 같은 경우는 주말에 신선대 방향으로 일방 통행이어서 Y계곡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회길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다락능선이나 포대능선이 굉장히 험해서
하산하기에는 너무 험합니다. 저는 만약 다락능선이나 포대능선을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다락능선으로 올라서 마당바위로 하산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을 통해서 신선대로 오셔서 내려가시다가 뭐 구조대 방향으로 빠지셔서 하산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하고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도봉산 마당바위 코스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봉산 마당바위 코스는 다른 도봉산 코스에 비하면은 풍경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특별한 장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